내 작은 소다파. 혼문, 영혼의 문양, 즉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을 막기 위해 Singing songs of courage and hope. 힘을 가진 헌터의 노래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The Golden 혼문. 그 영혼을 엮어 만든 그물의 형태. And now, that duty falls to you. 그리고 악령을 막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우리의 아이돌. The world will know you as pop stars, but you will be much more than that. 헌트릭스. 그리고 Every generation, a new trio of hunters is chosen to fulfill our ultimate duty. 이전의 선배 세대, 1939년 데뷔한 한반도 최초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1959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걸그룹 김 시스터즈, 대한민국 댄스 걸그룹의 시초 셋또래. 그 다음 셀린이 소속된 선라이트 시스터즈는 SLS의 약자로 K-팝 1세대 아이돌 걸그룹 SES를 오마주한 디테일이죠. 그리고 가상의 아티스트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기록을 쓴 K-팝 열풍의 뒤를 잇는 걸그룹 헌트릭스. 이처럼 단순한 자료조사를 넘어 한국 음악 역사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신 제작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처럼 캐대언을 보고 오셔야 재밌는 프리뷰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지만 작중 배경과 콘셉트 자체는 제목 그대로 완전히 한국적인 작품으로 젓가락 밑에 휴지를 깐다거나 노랑 파랑선이 그어진 문 닫힌 상점의 셔터, 분식집 식기 등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에서 한국적인 스타일이 진하게 드러나죠. 특히 헌트릭스의 로고가 눈에 익숙하실 텐데요. 한국 전통 장신구인 놀이개의 전통 매듭 부분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헌트릭스의 공식 응원봉에도 이 로고가 쓰여있죠. 게다가 멤버들의 평상시 모습에도 각자 다른 디자인의 놀이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루미의 놀이개는 한 가지 색이 아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섞여 있으며, 이는 루미가 인간과 악령의 혼혈이라는 설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미라의 놀이개에는 캐릭터가 달려있는데 자세히 보면 루미와 조이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족과의 불화가 있던 미라에게 멤버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죠. 조이의 놀이개에는 큰 거북이 상징이 있는데 I already picked out a movie for us. It's actually a list of 702-second videos I want you to watch all about turtles. 그냥 거북이를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이렇듯 멤버들의 놀이개는 귀엽고 현대적인 느낌을 첨가해 디자인을 한 반면, 헌트릭스의 멘토인 셀린의 놀이개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When we lost your mother, I swore to protect all that was left of her. 루미의 양어머니 셀린이 루미의 친엄마를 죽였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셀린이 사고로 루미의 엄마를 죽였으며 루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조이를 표현하는 국화가 심어져 있는 셀린의 집과 이러한 대사를 보았을 때 후속작에 셀린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돌아와 시대별로 퇴마사의 무기는 다 다르며 1세대 헌터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각각 석장, 쌍검, 각궁, 작중 묘사된 조이의 무기는 무당이 쓰는 무구인 신칼. 이때 디렉터는 한국적 이미지를 참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작진에게 해외의 시청자가 닌자로 해석하지 않도록 쿠나이나 수리검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미라의 무기는 삼국시대의 가야의 곡도, 그리고 리더 루미의 검은 조선시대의 주술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인검. 검의 도신을 보면 사인검 특유의 별자리 문양이 새겨진 문양을 볼 수 있는데, 귀신을 베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검의 의미와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오지는 디테일들, 이렇듯 디테일의 진심인 작품에도 감독이 절대 표현하지 않겠다는 한국 문화가 있는데 바로 김치입니다. 한국은 김치지 라는 클리셰가 싫었고, 그 대신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냉면, 김밥, 어묵국, 호떡, 설렁탕. 감독님도 국밥의 깍두기는 못 참았죠. 그리고 이 장면도 기존 영상은 이런데 뚝배기가 뜨겁고 국밥에 젓가락은 안 된다고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수정했다고 하죠. 팬들에게 상냥한 사자보이즈, 선물을 건네는 장면에서 매너손과 동시에 화학, 바이오, 물리학 등 K-교육까지 고증하는 디테일까지 미쳤네요. 사자보이즈의 얼굴을 가린 미스터리. Go after the very thing that powers the Hunmoon, the fans. 눈을 보여주지 않는 신비주의의 컨셉인데, 미스터리는 아이돌로 변하는 첫 장면에서 뾰족하고 긴 이빨이 귀걸이로 변하며 모습을 바꾸죠. 게다가 이 녀석 삽살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유어 아이돌 무대에서는 가터벨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무대 자체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화면을 밝게 보면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가터벨트를 착용하고 있고, We're going to do a special live performance tonight. 팬들을 유혹하는 장면에도 역시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삽살개라 송곳니를 귀걸이로 바꾼 것처럼 목줄 대신 가터벨트로 바꾼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스터리 눈이 너무 궁금해서 프레임 단위로 찾아보니 눈을 발견할 수 있었죠. 추가로 아까 가터벨트 장면에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Worldwide Icon of the Year, Saja Boys.
Hey everybody. 뉴스가 노이즈가 전환되는 사이 사악하게 웃고 있는 사자보이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또 다른 이스터에그로 지금 크롬 구글에 들어가 K-POP 데몬헌터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멤버들이 열창했던 소파가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친구들. 당연히 까치 호랑이, 즉 호작도를 모티브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모델이 있었으니 더피를 제작한 디자이너의 반려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영락없는 고양이처럼 보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작중에서 귀마 관련 능력은 분명 붉은 빛인데 더피의 털색이나 공간이동 능력 시에 나오는 빛은 헌터들이 능력을 사용할 때 나오는 푸른 빛과 똑같습니다. 이 떡밥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보면서 의문을 가진 한 장면. You can't do anything for your family. 진우의 400년 전 회상씬. 궁에 들어갈 때 왕이 중전과 함께 용상에 같이 앉아있는 이 장면에서 왕이 용상 위에 용교이가 아닌 보료를 깔고 바로 앉고 조정 충신들의 흉배가 달린 붉은 관복. 붉은 관복은 공식 석상이 아닌 일반 집무용 의상이며 뒷배경에 궁녀들의 배치와 함께 명백한 역사적 구현 오류 장면으로 뽑히지만 어디선가 본 장면 아닌가요? 왕의 남자에서 레퍼런스를 따왔다고 하죠. 그래서 진우가 살던 시대는 사실 400년 전 인조시대가 아닌 연산군 시대가 아니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캐대언의 아육대 장면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형돈이와 대준이의 주간 아이돌, 안녕하세요의 미끄럼틀 세트 패러디 등 작중 실제 한국 버라이어티 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 기획된 일러스트를 보면 아육대 경기장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획은 제작진 측에서 아이돌이 왜 허들을 뛰고 양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 합동 팬사인회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동 팬사인회는 말이 되나? 그리고 영화를 보시다가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나요? 사자보이즈의 등장 장면에서 엑소의 럼미라이, You guys are so gross. 진우와 루미의 첫 만남에 나오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콘서트장에서 울려 퍼지는 듀스의 나를 돌아봐, Yes, vacation. 헌트릭스가 공연을 마치고 휴식에 들어갈 때 나오는 트와이스의 스트레티지, 진우가 루미를 기다릴 때 작게 깔리는 배경음은 서태지와 아이들 이 밤이 깊어가지만 Okay. 바비의 전화벨 소리는 이 박사 신라의 달밤이죠. 다음으로 캐대언의 성우진, 역시나 일반적인 성우진이 아닙니다. 먼저 헌트릭스 3인방. 녹음 비하인드가 공개되며 캐릭터를 그대로 애니에서 빼온 것 같은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루미 역할의 아덴 조. Rumi slays demons, sings, is gorgeous, has killer fashion sense. I love her luscious purple hair. 아덴 조는 텍사스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델 활동을 거쳐 연기자가 된 그녀는 2014년 미국 드라마 틴울프에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키라 역을 맡아 조연으로 시작했으나 시즌 5까지 거쳐가며 주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하죠. 원래 이 작품에서 셀린 역할에 지원했다가 감독의 추천으로 주인공 루미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루미의 노래를 맡은 건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이재인데요. 그녀는 빌보드를 장악한 골든 듀오 아이돌 하위던을 직접 작사 작곡하기도 했죠. 원래 10년 넘게 SM의 연습생이었던 그녀는 여러 번의 데뷔 무산 후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대 음악산업을 전공하고 레드벨벳의 사이코, 에스파 드라마, 아마겟돈 등 히트곡을 다수 작곡한 능력자. 10년간 아이돌을 꿈꿨던 그녀가 데뷔 실패 후 캐대언에서 아이돌로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빌보드를 비롯한 음원 차트 신기록에 아카데미상까지 기다리고 있는 스토리가 드라마틱함 그 자체였죠. 그리고 혹시 한국어 더빙도 다들 보셨나요? 일단 진정해봐. 3분이면 가. 루미의 한국 더빙은 신나리 성우가 맡았는데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버닝,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진아 역으로 익숙한 목소리였죠. 신나리 성우는 다른 일로 녹음실에 갔다가 캐대언 담당 PD님이 녹음 하나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본 게 우연한 계기가 되어 루미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라 역의 성우는 메이홍. Only I could smash your demon face in right now. Thanks for coming. 캐릭터에 어울리는 시니컬하면서도 멋있는 목소리인데요. Mira is a skeptic, rebellious, sarcastic. 그녀 또한 한국계 미국인 모델 출신으로 They can make hearts out of thin air? 배우와 성우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더빙은 김도영 성우가 맡았죠.
라면 못 먹었단 말이야. 한 입도. 귀멸의 칼날의 염주 렌고쿠의 어머니 루카, 스파이 패밀리의 실비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레나타와 나피리까지 최근 방영된 피라미드 게임 애니메이션에서도 명자은 역을 맡은 성우라고 합니다. 막내 조이는 한국계 미국인 유지영 배우가 연기했으며 Zoe is the maknae of the group, so it's her professional obligation to be the cutest and the most energetic. Yay! That's the spirit! 가자. 한국 더빙은 김예림 성우가 맡았습니다. 뭐야, 물 안 부었는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러브러버, 원피스의 코즈키 히요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우이죠. 그녀는 이 작품의 유일한 진입장벽, 제목 K-팝 데몬 헌터스의 세 단어가 반대로 덕심을 자극해 흔쾌히 더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자 보이즈, 진우 역할을 안효섭 배우가 맡아 화제가 되었었죠. 안효섭은 17살까지 캐나다에서 자란 캐나다 국적을 가진 배우로 Fate could defeat Kima. I would have done it a long time ago. 목소리뿐 아니라 모션 캡처까지 진우 그 자체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진우라는 캐릭터와 대본 자체가 마음에 들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더빙 당시 감독들은 LA에 있었고 줌을 통해 한국에서 녹음을 진행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안효섭 배우가 주연을 맡은 산에 맞선 OST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가 캐대언에 그대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우의 한국어 더빙 성우도 애니메이션 한 번 본 사람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조심 좀 해. 귀멸의 칼날의 이노스케, 스파이 패밀리의 로이드 포저, 원펀맨의 제노스 등을 연기했으며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 주인공 성진우 역할을 맡아 나홀랩에서는 루미 역의 신나리 성우와 남매였다는 사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원펀맨 제노스 역의 원어 일본 성우와 이번에도 같은 역할을 맡았다는 것. 이시카와 카이토 성우는 하이큐의 카게야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이이다 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버전도 들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비는 조성원 성우가 맡았는데요. 한 번쯤 보셨을 수주원,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베이비 역할은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데니 창입니다. 구구가가. 사실 대사는 구구가가 하나인데요. 데니 창은 사자 보이즈의 소다팝을 직접 만든 작사 작곡가. 노래를 만들고 베이비의 파트를 직접 부른 베이비의 노래 목소리이기도 하죠. 미스터리를 맡은 앨런 리는 미국의 성우이며 미스터리의 노래는 그룹 유키스에서 메인 보컬이었던 한국계 미국인 2세 케빈 우가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맨스 역의 조엘 킴은 미국의 배우, 코미디언이며 이번 작품에서는 로맨스와 함께 아이돌 어워드 진행자, 버라이어티 진행자 역까지 1인 3역을 소화했다고 하죠. 그리고 귀마, 이병헌 배우가 연기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본인이 더빙했다는 점입니다. 내 작은 소다밥. 제작 초반에는 귀마 역을 박진영으로 생각해 나도 아이돌이 되고 싶었다라는 설정이 있었다는 재밌는 비화도 있었죠. 그리고 바비 역의 켄정.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행오버, 닥터 켄으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배우죠. 셀리는 우리가 잘 아는 김윤진 배우가 맡았습니다. You're not one of them, Rumi. You're a hunter, just like your mother was. 김윤진 배우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로 한국 연예인 최초로 미국 드라마에 출연해 로스트와 미스트리스라는 작품을 남겼죠. 흥미로운 비화로 엔딩 크레딧에 디즈니의 자스민, 뮬란 역의 노래로 유명한 레아 살롱가가 셀린의 노래를 맡았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본편에는 나오지 않아 최종본에서 삭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의사 허준봉은 다니엘 데킴이 맡았는데요. 다니엘 데킴은 로스트에서 셀린을 맡은 김윤진 배우와 부부로 나왔으며 권진수라는 이름에서 꽈찌쭈라는 별명이 나오게 된 작품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캐스팅, 승무원으로 나온 악령. We asked for hot water like right away. You're welcome. Arita Verji. Goodbye. 바로 매기 강 감독이 직접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감독이 직접 연기까지 도맡은 드문 사례라 팬들에게도 꽤 인상 깊은 포인트로 남아있죠. 한국계 미국인 배우부터 세계적인 브로드웨이 스타, 그리고 감독까지 캐릭터 하나하나가 목소리로 완성된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We became students of K-pop, the skill of the music, the performers, the look. There's a really great ecosystem and Korean talent all coming together to create something very unique. It's addictive and catchy. There's funny parts, there's sad parts, there's action. You got it all. And we look so cute in it. 이토록 다양한 화제작들을 자주 다룰 예정이니 구독 한 번만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OTT.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근데 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너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